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큰 움직임,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위치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전에 잠시 비슷한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 가져갔었는데, 자, 이때는 버티지 못하고 하방으로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비슷한 위치이기는 하나 지금은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위에서 지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역할을 바꿔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바뀐 점이고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근 돌파해줬던 이 불플래그 패턴에서의 상단 라인을 깨지지 않고 그 위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첫 번째 1월 달만 해도 엄청난 변동성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은 1월 안에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당장 이번 주에는 미 연준에서의 금리 동결 관측으로 인해서 조정과 반등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주요 경제 지표, 이게 고용 관련된 부분이었죠.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장기 국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 경제 지표가 보여준 건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나아가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이로 인해서 장기 국채와 달러, 즉 안전자산이 상승을 한 겁니다. 이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위험자산, 우리 코인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어서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위원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증가 판단했다라는 소식에 추가 하락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시경제 이슈들,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지금 취임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연준의 의견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을 흔들겠다. 파월을 포함해서 이 매파적인 지도부 물갈이 명단을 작성 중이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최근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연준이 미국의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강하게 연준을 압박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만들어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이 투자 시장은 엄청난 호황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당장 다음 주에는요, 15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자, 같은 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항소에서 SEC가 항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리플뿐만 아니라 워낙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SEC가 일단 서류를 제출하냐 안 하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는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기대감에 끌어올리다가 셀 더 뉴스, 이 뉴스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취임을 하고 나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또 한 번의 FOMC 회의가 있고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에 나왔던 조정이 바로 이번 금리 결정에서 인하가 아닌 동결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에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코인 시장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상황에 알맞게 시장이 정하는 방향성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다만 길게 본다면 당장 이번 달 금리 결정에는 트럼프가 큰 힘을 쓰지 못하겠지만 1월 20일 취임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연준을 흔드는 움직임, 그게 이 지도부의 물갈이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식으로든 금리를 인하하려고 트럼프는 분명히 영향력을 펼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코인 시장에 최근 보여준 흐름과 반대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강세장에서의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시장도 단기적인 흐름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예상을 같이 가져가신다면 지금 내가 어떤 타점에 어떤 스탯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다, 좀 더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리플 개별적인 이슈를 살펴봤을 때는 우선 가장 최근 나온 이슈로는 바로 리플의 XRP 무려 3억 개가 이체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량으로 XRP가 이전에도 이동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밑에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리플랩스가 3억 XRP를 이동시키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체는 리플의 향후 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새해 첫날에도 동일한 규모의 XRP가 리플 주소로 이동된 바가 있기 때문에 리플이 대규모 계획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전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리플의 대규모 이체는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달 초에도 에스크로 계정의 자산 이동 후에 XRP 가격이 무려 15% 급등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체 역시 시장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는 아직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 영상이 업로드될 때쯤이면 아니면 내일까지 이어지는 주말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XRP는 가격 조정성의 2.4달러 목표를 잡고 있다. 자, 중요한 건 리플의 대표, 리플의 사장이죠. 모니카 롱이 XRP 현물 ETF 출시가 곧 현실화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차기 위원장, 차기 SEC 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이게 바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죠. 이 ETF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올해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그 다음 타자로 가장 유력하게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리플과 솔라나, 라이트코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엄청난 호재 소식이지만 사실 올 한 해 이 강세장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수 있는 상승 모멘텀 그 재료가 리플에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재료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우리가 투자 판단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재료를 말씀드리고 그 근거들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달러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달러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달러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작년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문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 한 해 이어질 강세 사이클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